그 바람대로 될까요? 또 다른 악재가 겹쳤다는데 어떤 악재입니까? 네, 유력 정치인의 이름이 또 등장을 했는데 역시 바른정당 얘기입니다. 그 2012년에 그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지금 바른정당 의원인데요. 김무성 의원의 그 2012년 당시 NLL 포기 발언, 노무현 그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북한에서 만나서 NLL을 포기한 듯한 발언을 했다. 이 주장 때문에 국정원 적폐청산 뭐 지금 TF가 한창 가동이 중인데 이거에 관련한 검찰에 또다시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일단 과거에 뭐 한번 수사를 받고 이제 재판까지 다 끝난 사안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이 그 발언 대화록 소스를 줬던 게 국정원이 아니냐 이런 추가적인 의혹이 드러난 겁니다. 김무성 의원이 2012년에 했던 말 기억이 좀 나실 것 같긴 한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한 말입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법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김무성 의원이 저렇게 지금 목청을 높이던 때가 바로 2012년 대선 직전이었는데요. 자, 저 문제 결국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문건이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 국정원 자료가 흘러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또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국정원 문제 끝까지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을 만약 못 믿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 사건 같은 경우에 선고가 끝난 다음에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혐의점 없는 것으로 네.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제 여당에서 지적하는 부분, 국정원에서 뭔가 유출되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뭐 사실 근거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저 부분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 가지고 그 발언이 있었냐 없었냐 사실관계를 다투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죠. 어떻게 또 보면 유출 경로를 가지고 이제 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다시 이제 또 보수와 진보 간에 실제 발언이 있었느냐로 또 이제 또 논쟁이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뭐 비생산적인 그런 논쟁이 이어질 거로 좀 보입니다. 계속 우리 정치권 논쟁은 전 정권, 전전 정권, 전전전 정권까지 계속 도돌이표를 찍으면서 뭐 적폐청산 이 프레임에 계속 휩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논란이 벌어졌으니까 사실관계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노은지 기자, 당사자들 취재됐습니까? 네, 일단 당시 이제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과 함께 캠프에서 주요 요직에 있었던 권영세 전 주중대상, 당시에는 이제 캠프 상황실장이었는데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히려 이제 뭐 국정원에서 우린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된다면 우리는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로서는 뭐 국정원 쪽으로 자료받은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해요. 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인용한 부분들 중에서 비교적 이렇게 그 겹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추려가지고 인용을 했던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슨 국정원의 그 보고서 사본을 받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권영세 그 당시 이제 선거 상황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국정원 자료를 본 게 아니라 당시에 캠프로 상당히 보고서들이 많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선 캠프에 뭐 우리가 이런 소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보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추리다 보니까 저런 이제 문구가 완성이 돼서 겹치는 뭐 그런 것들을 김무성 의원이 들고 읽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노은지 기자랑 제가 이제 핵심 당사자인 김무성 의원 전화 통화를 좀 시도를 했었는데 전화를 좀 안 받더라고요. 좀 바쁜 건지. 그래서 김무성 의원실 측 관계자에게 뭐 구체적인 입장을 좀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
다시 들춰내는 게 정치 보복이고 흠집 내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방금 얘기했지만 이미 혐의 없음 판결이 났는데 왜 또 다시 들춰가지고 판결이 아니라 판정이죠. 판정이 검찰 났는데 예. 혐의 없음 판정이 났는데 왜 다시 들춰서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지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 아니냐라는 입장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아까 나와 네. 계시니까 네. 직접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아까 그 김무성 의원의 NLL 발언 예. 바로 뒤에 서 계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전날 이제 부산인선가 유세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뒤에서 서 있는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네. NLL 발언이 실제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저도 그날 이제 듣게 된 거였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 NLL 논란이 한창 있은 뒤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저게 이제 나오게 된 발언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이런 뭐 국정원 이런 데서 받은 문건에서 시작된 부분이 아니라 여러 제보로 인해 가지고 시작되었던 논란이고 그 과정에서 한 2달 가량 논란이 지속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정보를 조합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여당 측에서 적폐청산 TF에서 저런 부분을 지적하고 만약에 하려면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언제 줬다라는 게 특정돼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줬다도 특정돼야 되는 것이 제가 그때 저는 바로 뒤에 있어서 봐서 좀 봤는데 김무성 대표가 그냥 본인이 그냥 손으로 이제 정리한 종이를 보고 읽었던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문건이나 이런 걸 보고 읽었다는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출처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 문건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 문건이 분명히 돌거든요. 그 캠프 내에서. 그런데 그런 정황은 그때 없었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저게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자료를 만들어서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다시.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추석 박산 민심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어제도 저희가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번 적폐청산 작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 정당은 지금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뭐 언뜻 보기에는 뭐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무거운 주제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가벼운 주제에서 무거운 주제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가벼운 주제들을 맴돌고 있습니다. 보면 최근에 나왔던 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관련돼 가지고 공작을 했다 국정원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끝까지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가지고 아직 좀 모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청산을 하겠다고 할 때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청사진이라는 건 뭐냐면은 4대강, 뭐 BBK, 뭐 내곡동 사저 뭐 이런 좀 사회적으로 관심 받을 만한 굵직굵직한 건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웠었는데 그 부분 진행하다가 상당 부분이 지금 희석됐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4대강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바로 뭐 볼을 부시겠다고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은 볼을 존치하고 가동보호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만 열겠다 정도로 이제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정책적인 부분을 먼저 검증하겠다는 것이 처음에 선거 전의 입장이었다면은 지금 선거 후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것이 선거 전에 했던 주장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아직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면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오히려 좀 여당 쪽에서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적폐청산 강조하면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 상황인데 야권은 계속해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 위에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에서의 여러 가지 적폐 문제는 왜 놔두고 MB 정부 때 문제를 또 이 정부가 유리한 것만 골라서 검찰에 넘기는 행태는 이건 정치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하는. 청와대와 여당은 앞에서는 협치를 외치고 뒤에서는 적폐청산에 혈안이 되는 야누스적인 국정 운영을 함으로써 공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덜 쑤셔봐야 국가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들으셨는데요. 두 보수 정당의 원내대표들 적폐청산 작업이 결국은 흠집 내기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당에서는 관련 의혹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냐. 그거 자체가 비약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삶에 직결된 건 정책이고요. 그런데 지지율과 관련된 건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보다는 정치를 이제 두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전 정부들에서도 많았습니다. 보면은 적폐청산과 비슷한 모드로 가가지고 과거에는 뭐 군사정부 척결하는 그런 적폐청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갑자기 친일파 청산이라고 들고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보면은 뭐
뭐 그 종북 청산이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들고 나왔던 적도 있고요. 보통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뭔가 하기 어려운 국면에서 들고 나오는 사정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주장이 과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정책의 위기를 정치로 돌파하겠다는 정권의 의도는 뭐 과거 정권도 있었고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